전 세계 금융시장이 A급 태풍 CPI의 영향권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지금 이틀째 집에서 칩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근데 또 발냄새는 나는데? 그 코로나 걸리면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냄새를 못 맡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생체 자가진단 키트를 한번 발동해 본 거고요. 발렌타인데이에 발냄새나 맡아보고 있는 참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지만 하여튼 월가 금융사들도 지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고요. 이 월가 주요 IB들도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지금 막 세게 베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1월 CPI 지금 현재 예상치는요. 제일 하단이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가 6.1%,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6.1%, TD증권부터는 6.2%로 보고 있고 RBC 그리고 NBF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국립은행이죠. 여기도 6.2%, 도이체방크 6.2%, 코메르츠, HSBC, 알리안츠, 크레딧 스위스, JP모건, 웰스파고까지 다 6.2% 보고요. 그 다음에 시티그룹이 6.3% 보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6.39% 제시했습니다. 이거 뭐 골드만삭스만의 황금 양말표 허세인가요? 자기네가 설마 소수점 두 자리까지 이거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여튼 그리고 ING가 6.4%,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요. 여기가 6.4%인데 여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6.2% 예상치를 고수했다가 바로 이번 주 들어가지고 6.4%로 지금 상향을 했어요. 이게 조금 찝찝하고 그 다음에 SMBC 니코가 6.7%로 최상단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CPI는 그냥 뭐 약간 기분 문제랄까? 하여튼 심리적인 영향이 답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 3월 FOMC 금리 인상 0.25%이 확률이 어차피 90%가 넘었기 때문에 이번 1월 CPI 결과로 연준이든 뭐 기업 실적이든 아무것도 사실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달 14일에 나오는 2월 CPI가 그 다음 3월 21일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의 결정적인 재료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번 거는 약간 모의고사 정도로. 근데 마침 이번 CPI 발표 후에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스포츠 중계에서 경기 다 끝나고 나면 캐스터가 해설자한테 이제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부탁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관전평을 이제 연준 임원들이 한마디씩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번 CPI 결과 발표에 대한 증시 반응은 JP모간이 지난번처럼 또 게임 플랜으로 잘 시나리오를 짜놨는데요. 일단 이번에 CPI가 컨센서스 6.2%가 포함된 6.0에서 6.3% 사이로 나올 경우에 미국 증시 코스피에 해당하는 S&P 500 지수가 안도 랠리로 당일 상승률 1.5에서 크게는 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될 확률이 65%에 달합니다. 다음 CPI 수치가 6.3에서 6.5% 정도로 나면은 이제 0.75%에서 1.5%까지 당일 하락하는데 그럴 확률은 25%, 4분의 1. 다음에 이제 완전 서프라이즈로 CPI가 6.5%를 돌파해가지고 그 위로 나오면은 증시가 완전히 이제 충격 먹으면서 2.5%에서 3%까지 급락을 할 텐데 이럴 확률은 한 5%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앞에 CPI가 5자가 붙어가지고 6% 미만으로 뭐 5.9, 5.8 이렇게 나오면은 증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연준 금리 인상 이제 진짜로 요거 심하이다 하면서 순간 2.5에서 3%까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확률은 5%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트 CPI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CPI까지만 보고 우리가 올해 장사 접을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또 그럼 어떤 재료가 메인 테마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을 빨리 조기 졸업을 하고 싶은 월가나 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준비에 돌입한 워싱턴이나 공통점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각이 정말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 먼저 월가에서 경기 침체를 은근히 바라는 그 입장은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연준이 도저히 긴축에서 쉽게 발을 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일단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은 연준도 어쩔 수 없이 좀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다시 내려줄 명분도 생긴다. 이거고요. 또 그럼 바이든도 경기 침체를 바라는 입장이 뭐냐면은 앞에 말한 대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맞춰서 바이든 정부도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지원한답시고 돈을 풀면서 대선 전에 민심을 좀 최대한 돌려놓을 그럴 계산이고요. 또 반대로 야당 공화당은
이런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분배보다는 성장에 강점이 있는 우리 보수당,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랄까 약간 동상이몽이긴 한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조금 오긴 와야 되는데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들이나 학계에서도 오피니언 리더들이 당연히 그럼 이제 워싱턴하고 월가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을 하려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띄웠다 접었다 이러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죠. 바로 이때 월스트리트 저널이 치고 나왔습니다. 어떤 서베이 결과를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 연말 글로벌 다국적 기업 CEO들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8%의 응답자가 이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정리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경기 침체를 예상한 98%의 CEO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게 경기 침체가 오긴 오더라도 단기간 그리고 마일드 리세션 있죠. 약한 경기 침체 이 정도로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얼마나 정말 월가도 워싱턴도 모두가 반길 만한 그런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입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연준이 이제 긴축 채찍질을 계속 휘두르니까 거기 맞아가지고 이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너무 세게 오면은 이건 이제 아예 그냥 몸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또 맛이 갈 그런 상황인데, 아주 그냥 안성맞춤으로 약간 일시적인 몸살 정도가 오면은 연준도 이거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아픈 사람한테 굳이 채찍질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금방 약 먹고 조금 쉰 다음에 금방 싹 낫게 되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떨주 몰팔 찬스로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기회잖아요. 하여튼 이번 CPI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경기 둔화 시그널이 약간은 나오고 있지만 실업률을 보자. 실업률 3.5%면은 지금 54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고용시장이 지금 역사적으로 높은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제가 어떤 중증 질환으로 빠져들기는 힘들 것이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번 CEO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심각한 외부 변수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동력 부족을 꼽았는데요. 이제 이거 세 가지가 다 보면은 결국 연준이 가진 카드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것들인데, 또 반면에 이것도 동시에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게 또 맹점이죠. 뭐 이를테면은 어떤 그 저혈압 증상이 심각한 그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콜레스테롤은 또 높은 그런 마른 비만이야. 그럼 이런 사람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은 이제 거식증, 거의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경기 침체야 뭐 당장이라도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해주면은 바로 해결되는 건데, 그럼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또 고금리가 유지 안 되고 이렇게 금리 동결 내지 금리 인하해주면 언제든지 도로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은 이제 거식증이니까 사람들 쫄쫄 굶겨가지고 다시 일하러 나오지 않을 수 없게끔 그야말로 수요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금리 인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정말 빡세게 긴축을 해야 가능하겠죠. 런하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인 챗 GPT랑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막 샘솟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도 미중 G2 대결로 가는 건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지난 여러 차례 사례를 봤을 때 항상 중국이 어떤 인더스트리에 뛰어들면은 꼭 치킨 게임이 벌어지죠. 뭐 철강, 디스플레이, LED, 폴리실리콘 등등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항상 미국이 어떤 첨단 기술,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하고 챗 GPT 이거에 대해서도 빨리 선점 효과를 확보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지금 정말 그 명운을 걸고 대전을 벌이고 있는 이 배틀필드에 최근 중국 테크 자이언트들이 참전을 선언한 거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알리바바랑 바이두, 그리고 징둥닷컴, 또 넷이즈, 이렇게 총 4개의 중국 기업인데, 근데 이제 여기 설명 보니까 알리바바는 챗 GPT 스타일은 또 뭐야? 이거 보통 인터넷에서 그 짝퉁 판매할 때 보면은 무슨 스타일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왕서방의 그 카피 본능은 정말 엄청난 게, 지난번에 보니까 심지어 차도 짝퉁을 만들더라고요. 그 랜드로버를 뭐 란도로버인가 하여튼 그렇게 베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 이거 소송해가지고 랜드로버 측에서 승리를 했죠. 하여튼 근데
그 소송해가지고 승소하기까지 보통 한 2, 3년 걸리잖아요. 아니, 그동안 차 다 팔아먹었는데. 아니, 그리고 리콜한다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글자만 또 바꿔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카피 기술 엄청난데,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잘 아시는 대로 인터넷 콘텐츠를 철저하게 검열하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심지어 막 인스타도 못 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VPN 그 접속 경로 우회하는 그 어플이 중국이 제일 발달돼 있다고 하잖아요. 또 못 보게 한다고 안 볼 사람들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환경인 만큼 이 챗 GPT 발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그 어떤 경계감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좀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CNBC에서 이제 특집 기사를 막 올렸는데, 글로벌 컨설팅 펌 엘브라이트 스톤브리지의 테크 담당자 폴 트리올로는 중국에서 챗 GPT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집중을 하더라도 최대한 좀 관심을 끌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네요. 무조건 조용히 만들더라도 만든다. 뭐 이유는 뻔하잖아요. 아무리 AI가 답변을 하는 거라도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릴 그런 내용은 뭐 자칫 잘못하면 아예 그냥 기술 하나가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은 챗 GPT한테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인체의 신비전은 진짜 인체로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 아니면 시진핑이 대만 언제 침공합니까? 만약에 침공 못하면 바이든한테 쪼른 겁니까? 뭐 이런 질문하면 이 대답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며, 또 어떻게 나와야지 또 무사하겠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럼 정말 인공지능에다 또 한 번 인공의 어떤 로직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조지능? 아니면 챗 GPT가 아니라 쇠뇌 GPT? 아니면 이제 AI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그 아티피셜이 진짜 완전히 주작의 그런 느낌으로 그딴 식으로 이제 어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영국 킹스 칼리지의 중국 담당 교수 찡수는 사실 중국 테크 기업들도 좀 다른 목적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챗 GPT 같은 기술을 이미 개발 중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최근 미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는데, 이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새로운 정치적 안보적 리스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달성하기가 힘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간 스탠리 보고서가 저는 가장 아이캐칭한데요. 제목이 바로 AI, 즉 인공지능의 시대는 오는가, 이건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 보고서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투자 유행을 목격을 해왔다. 무슨 그 게임스탑 사태도 있었지만 그런 밈 주식부터 마리화나 뭐 합법화 테마, 그리고 NFT P2E 같은 거, 그거 웹 3.0 같은 거, 이런 데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런 분야일수록 정말 흥망성쇠가 1년 사이클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열풍이 식으면 더 빨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졌고, 또 발빠른 자본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내지는 다음 투자처로 이동을 했었다. 그걸 우리가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챗 GPT에 대해서 대중화된 제너레이티브 AI는 소셜미디어, 에코챔버,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벤처 자금, 그리고 양극화된 미디어 등 일반적인 과대 광고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AI에 대한 과대 광고는 제품 시장의 적합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챗 GPT는 가장 빠르게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가장 빠르게 1억 건의 사이트 조회수를 달성한 플랫폼이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 확산을 고려할 때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유력한 경쟁자고 투자자들도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국민, 온 세계,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다 소문이 났을 때다.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노무라 증권에서 메디톡스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이번에 더블로 28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습니다. 다음 이제 같은 노무라에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목표가 5만 원, 이거는 그대로 고정이고 대신에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오늘 매도로 후려쳐 버렸습니다. 아니, 카카오 오늘 주가 6만 5천 원인데 목표가 5만 원의 매도 의견이면은 사실상 이거 공매도 지령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외국계 하우스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JP모건은 기존 목표가를 5만 2천 원에서 오늘 6만 2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역시 카카오에 대한 목표가를 5만 4천 원에서 5만 8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는 외국계들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카카오 주가는 조금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숏 포지션, 즉 공매도로 대동단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2월 15일 수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 채널 진행을 맡고 있는 총리실, 그 국무총리실부터 범부처 규제 샌드박스 개선 방안 및 혁신기업 간담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사실 뭐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서 증시에서 매번 수혜주로 꼽혔던 테마가 바로 반도체 장비,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창투사, 무슨 캐피탈, 인베스트 이런 모태펀드 도매상 역할을 하는 업종들이었습니다. 다음 내일 또 정부가 한미 협력 이슈 및 현안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 IRA 법안 관련한 양국 간 조율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그쪽 그 2차 전지부터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여기다가 최근에 합류한 수소 관련주들까지 증시에 연결이 됩니다. 이어서 내일 산업부는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 활동 공유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이 양자기술 이쪽 테마가 정부 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마침 내일 중기부가 섬유 패션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개시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3D 프린팅하고 사물 인터넷, IoT 이렇게 이제 섬유 패션의 미래가 될 비접촉, 비대면 이런 미래 패션 산업 분야 개발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업무 운영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업종 이쪽이 이제 타겟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요즘 이제 정치적으로 그 쌍방울 문제를 또 보면은 그 사채업자가 무자본 M&A 하는 세력에 쭉 자금만 대주고 이자만 먹다 보니까 이거 봤더니 별거 아니야. 또 그냥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예 제도권에 진출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발행시장 감독 강화를 금감원에서 시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스펙 상장 이쪽이 다시 뜨면서 스펙주들의 호재가 될 수 있겠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센즈랩이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다음 이제 앞에 얘기한 쌍방울 김성태에 이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뉴스에 아주 도배가 되기 좋은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EV 트렌드 코리아라는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차, 토탈 그런 컨퍼런스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다음 이제 미국에서 CPI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내일 수요일 밤 미국에서는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조금 날씨 따뜻해졌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처럼 발렌타인데이에 발냄새나 맡으면서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대신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